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 BCPMP의 개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BCPMP의 BC주 주정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주 점수 계산 방법 한번 볼게요. BC주는 6개 팩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구분으로 나누고 총 만점은 190점이에요. 19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항목은 연봉, 직군, 직군은 NOC 직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경력, 취업한 지역, 그리고 최종 학력 혹은 캐나다에서의 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 점수. 언어 점수는 두 가지 시험이 가능한데요. IELTS 시험과 CELPIP이 가능해요. 그래서 IELTS 테스트를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CELPIP 테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잘 선택하시고요. 참고로 이 CELPIP이라는 시험은 올해부터 한국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ELPIP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6개 항목으로 19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점수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직업군입니다. 직업군은 NOC로 구분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BCPMP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NOC B직종 이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NOC B직종이기 때문에 10점 받으시겠죠. 10점. 두 번째로 현재 BC주에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10점의 가산점을 줍니다. 만점은 50점인데요. 그래서 나는 10점, 10점에서 20점을 획득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서 20점 정도 받으실 거고요. 아주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55 카테고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NOC 55, 뭐 CEO 하는 그때 옵니다. 그래서 55, 00 이렇게 해당이 되시면요. 15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킬드 레벨 A, 스킬드 레벨 O 받으시는 분들은 25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니까 10점, 10점에서 20점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점수가 지역 점수예요. 밴쿠버, 메트로 밴쿠버는 0점이고요. 캐피탈 프레이저 밸리, 1시간 넘어 정도 떨어지면 2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나이모, 빅토리아에 있는 한 동네죠. 센트럴 오카나간, 버논 있는 그쪽 동네, 이런 동네는 2점 정도 받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다. 노스 오카나간이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프레이저 포트 조지 정도 된다. 그러면 4점 정도 받고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 차로 한 10시간, 6시간,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피스 리버나 코목스 밸리. 뭐 이런 데 가야 한 6점. 센트럴 쿠트니 이런 데가 6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저도 이름 아는 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키트맷 지역. 여기에 마운트 무슨 컬리지가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뭐 요런 지역 가야 한 8점 정도 받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역으로, 정말 이상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밴쿠버, BC주에서 컬리지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밴쿠버에서 취업하면 0점이고요. 외곽으로 갈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외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 나는 그래도 밴쿠버에 남아있겠다 하시면 0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저는 우선 0점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점과 0점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이 얼마 받느냐. 제가 오늘 이 편 말고 이 전편에서 가족 수에 따른 최소 소득 기준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4인 정도 되면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49,000불, 외곽 밴쿠버보다 더 외곽이다. 그러면 한 4만 불 정도 소득이 미니멈 조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밴쿠버에 있다고 했고 BCPMP를 신청하는 조건이니까 한 5만 불 정도로 볼게요. 난 5만 불 벌었어요. 그래서 19점 됩니다. 아까 20점이었죠. 여기 19점. 그래서 현재 저는 39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장에서 39점을 받았죠. 39점.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력 점수가 돼요. 경력 점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내가 BC주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캐나다 컬리지 졸업해서 BC주에 취업을 했더니 1년이 되기 전에 내가 커트라인을 넘을 것 같아. 그럼 BCPMP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점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1년 일하고 BCPMP를 신청합니다. 이유는 점수 때문이에요. 1년 일 안 하면요 1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요 1년의 경력을 쌓으면 3점 플러스 캐나다 회사이기 때문에 10점을 추가해 줍니다. 따라서 13점이 추가되죠. 여기서
39 더하기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은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 항목에 점수를 올리기 어렵다면 뭐 연봉이나 이런 점수를 올리기 어렵다면 계속 일을 해서 경력 점수를 올리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1년 일하면 13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점수입니다. 영어 점수. 보통 캐나다의 컬리지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는 건 IELTS 6.0은 기본적으로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ELTS 6.0은 CLB7에 해당되고요. 저는 18점을 받게 되겠죠. 18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은 또 상위 점수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BCPMP는 미니멈 점수가 CLB4라고 했죠. 6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캐나다 컬리지 졸업도 어렵고 사실 커트라인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점수의 배점이 제법 높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게 사실은 점수를 빨리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LB7에서 18점 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력 점수예요. 학력 점수. 학력 점수는요. 캐나다의 컬리지를 기본적으로 졸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포스트 세컨더리에서 디플로마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2년제를 졸업하면 디플로마고요. 1년제를 졸업하면 서티피케이트입니다. 보통 2년제를 졸업하시니까 디플로마니까 11점을 받으시고요. 추가로 포스트 세컨더리 에듀케이션을 BC에서 컴플리트 했다. 그럼 8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BC주에서 컬리지 2년제를 졸업했다라고 하면 19점이 추가되는 거죠. 여기서 19점. 19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BC주에서 컬리지를 졸업 안 했어. 한국 학력밖에 없어. 하면 보통 한국에서 배출러 디그리를 가지고 계시겠죠. 학사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11점이 되고요. 이걸 ECAQ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력을 변환하면 4점이 추가돼서 15점을 획득하시게 돼요. 따라서 BCPMP는 Skilled Worker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Skilled Worker 카테고리는 반드시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지 않아도 돼요. 점수만 다른 걸로 충족이 된다면. 그런데 사실 충족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내가 BC주에 뭐 사장으로 가겠다, 부장으로 가겠다, 상무로 가겠다, 이사로 가겠다 이 정도 안 되면 기본적으로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BC주의 컬리지를 졸업해서 총 19점의 점수를 취득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6개의 항목에서 점수 계산을 했어요. 총 만점은 190점 만점이었습니다. 190점. 그럼 저는 몇 점이 나오나 볼게요. 39 더하기 13 하면 52고요. 여기에 18점이 더하면 70이 되고요. 70에 19점을 더하니까 저는 89점이 되겠죠. 89점. 그래서 저는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한 나이는 40대 중반이지만 네.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해서 1년을 일하고 났더니 나는 89점이 됐습니다. 89점이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BC주의 선발 현황입니다. 자, 스킬드 워커. 아까 LMIA 받아서 취업 비자로 일하고 점수 통과하시는 분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점수가 112, 110, 109점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89점이었잖아요. 이 제가 89점인데 사실 스킬드 워커로 BCPMP를 통과하려면요. 연봉이 5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되어야 되고요. BC주의 경력이 1년이 아니라 한 2년이나 3년쯤 돼야 되고요. 플러스로 유관 경력이라고 해서 BC주 경력 플러스 한국과 유관된 경력을 더하면 이 경력이 합산되거든요. 유관된 경력이 또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잡 직종도 B 직종이 아니라 A나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사실은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CPMP를 LMI 취업을 해가지고 풀어내겠다. LMIA로 취업해서 취업 이민이라고 하는 거. 그걸 BCPMP로 풀어내겠다. 어렵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International Graduate 카테고리예요. 아까 국제학생들 전형, 쉽게 말하면 국제학생 전형은요. 100점, 98점, 97점, 96점이에요. 이 점수도 사실 높죠. 저 아까 밴쿠버에 컬리지 졸업해가지고 밴쿠버에 취업했더니 87점 나왔잖아요. 87점이면 도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사실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BCPMP가 우대되는 직종 3개, 테크, 유아교육, 그리고 헬스케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발표되기 전에는요, 이 점수가 이 정도로 높진 않았어요. 이거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만했어요. 그래서 막 상당히 높은 학력, 많은 경력, 그리고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긴 했지만, BC주 이민이 어렵긴 했지만 시도해 볼 만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스킬드 워커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 인터내셔널 그레이주에이트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 그럼 BCPMP 안 되는 거냐? 밴쿠버 이민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됩니다. 왜? 우리의 사랑 테크, 타겟 드로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 타겟 드로우가 있는데 이 타겟 드로우를 기가 막히게 얘들이 또 2개로 갈라놨어요. 어떻게 갈라놨냐? 우측에 있는 게 테크예요.
테크고요. 좌측에 있는 게 유아교육과 헬스케어 카테고리입니다. 유아교육과 헬스케어 카테고리는요. 점수가 이렇습니다. 85, 78, 75, 70, 65, 62, 60까지 내려갔습니다. 60점 정도면요. 거의 학력이 없어도 돼요. 영어 미니멈 4.5만 돼도 돼요. 그러니까 유아교사나 헬스케어가 사실은 BC주 이민학계에 가장 용이합니다. 그런데 용이는 하지만 이 직종으로 전공하고 취업을 하려면 컬리지를 졸업해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할 데가 없다.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KPU에서 테크 관련돼서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스프라샤 컬리지에서 사립 컬리지입니다. 스프라샤 컬리지에서 ECE 자격을 공부해서 취업하는 방법. LMI를 받아서 취업하는 거죠. 스프라샤 컬리지에서 ECE를 공부하거나 스프라샤 컬리지에서 또 헬스케어 과정이 있어요. 1년제에다 2년제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LMI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밴쿠버에서 사립 컬리지라도 졸업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든 스킬드 워커든 어느 카테고리든 다 탈 수 있고요. 여기를 타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따라서 밴쿠버 이민에 가장 유리한 건 아이러니하게 공립 컬리지가 아니고 사립 컬리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밴쿠버 이민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유아교사 자격 공부하십시오. 아니면 헬스케어 전공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취업률은 99%고 이민율도 99%입니다. 자, 나는 그래도 기술과 관련되어서 이민 이후에, 왜냐면 나는 유아교사도 아니고 헬스케어도 나한테 맞지 않아 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테크 직종은 제가 이전 편에 아주 자세하게 모든 직종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전기, 전자, 엔지니어링, 토목공학,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학 계열, 자격증을 요구하는 약간의 공학 계열이면 모두가 해당된다. 특히나 IT, 인기 있는 IT, 아니면 3D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폭이 상당히 넓다. 이 테크를 공부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은요, 커트라인이 85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 87점짜리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만약 밴쿠버 이민을 한다면 테크 전공을 선택해서 테크로 취업하거나 유아교사나 헬스케어를 전공해서 취업하는 방법이 있겠죠. 오른쪽 방법은 퀀틀란 유니버시티라는 KPU를 이용한다면 이 공립 컬리지니까 졸업하고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안정적으로 받아서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이민을 하실 수 있고, 유아교사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립 컬리지다 보니까 졸업 이후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그 전에 취업을 해서 LMI를 받아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유학을 해서 LMI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BCPMP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점수 계산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혼자 이거를 막 끙끙 싸매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편하게 우리 에듀케이션으로 연락 주십시오. 우리 에듀에서 여러분의 점수 계산과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만한 전공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